네, 반갑습니다. 심상호입니다. 예전에는 촬영을 하면 이게 뭐 2월달 이제 끝나고 그다음에 3월달, 그다음에 4월달 이렇게 매달 이렇게 딱딱 끊기는 기분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시작이 2월 중순이다 보니까 이제 한 달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이 뭐 3월, 물론 지금 3월이 맞는데 여전히 계속 3월인 상황이죠. 저번 주에 한 달이 끝이 났으니까. 그래서 저번 주에 했던 그 다음 내용인데 제가 이제 저번 마지막 방송 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교재 끝부분이 좀 남았습니다. 좀 남았는데 다 하려고는 했으나 생각보다 좀 이렇게 어쩌다 보면 좀 길게 나올 때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진도가 조금 늦은 부분이 있어요. 좀 약간 양해를 구하고 오늘 요 진도를 좀 가기 위해서 조금 빨리 달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뭐 했냐 그러니까 이 부분역 함수에 관한 얘기를 했었어요. 부분역 함수였는데 간단히만 싹 써볼게요. 복습을 위해서. 자, 제가 이렇게 갖다 놓고 난 다음에 함수를 하나 쑥 잡아내요. 얘를 y꼴만 하면 fx를 잡아냈다. 이 함수는 아무리 봐도 역함수가 없는 함수입니다. 하지만 자, 여기다가 t라고 하나 적어놓은 다음에 선을 쭉 꺼줘요. 그리고 만나는 x 좌표들만 쓸게요. 노란색으로 갈게요. 이때 g1t 얘를 얼마 하면 g2t 다시 얘를 하면 g3 얼마 하면 t라고 주죠. 자, y에서 t라는 선만 하나 선 꺼놨는데 y꼴 fx하고 만나는 x 좌표들을 제가 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g1t, g2t, g3t라고 붙였다. 그런데 이때 f에다가 git라 쓸게요. git를 합성하면 t가 나오니까 t를 넣으면 t가 나왔죠. 뭐다? 합성해서 t를 넣어서 똑같이 t가 나왔으니까 역함수 관계에 있는 거죠. 그림 자체는 역함수가 없는 그림인데 이 그림 자체를 좀 약간 쪼개가지고 이 정도 잡아내시면 이쪽 편에 역함수도 있을 것 같고 요리 잡아내면 이쪽에 당연히 역함수가 있겠고 이쪽에 어차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부분 보면 되지 않겠냐. 그 말은 이런 점에서 G1T, G2T, G3T가 나온 D3T 아우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말이 막 꼬이네요. 그럼 이 녀석들의 미분 계수의 값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제가 GI 얼마 하면 프라임 T라고 하시게 되면 어차피 서로 역함수 관계 있으니까 F 프라임 얼마 하면 GI 얼마 하면 T 분의 얼마 하면 1 이렇게 쓰셔가지고 끝내는 이 녀석들의 미분 계수라고 하는 것이 이쪽의 역수, 이 녀석의 역수, 이 녀석의 역수를 구하시면 된다 까지가 저번 시간의 마지막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역함수는 존재하지 않지만 역함수의 미분법을 쓰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수능에서 이제 이런 표현을 한번 낸 적이 있는데 그 뒤쪽의 수능 문제를 풀기 전에 제가 간단히 한번 들어볼게요. 간단히. 아마 교재에도 밑에 보면 얘라고 하나 적힌 게 있는데 밑에 보니까 fx가 t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거 말고 t보다 크나 같다를 바꿔볼게요. fx가 t보다 크나 같다 이런 표현 한번 써볼게요. t보다 크나 같은데 얘를 만족하는 x 좌표 중 최대를 gt라고 한번 줘봅시다. max를 gt 이렇게 쓸까요? 좀 짧게 쓸게요. 함수 fx가 있는데 t보다 크나 같은 것을 만족하는 x 좌표 중 제일 큰 놈을 gt라고 한번 줘보자. 일단 fx가 뭔지 모르니까 간단히 제가 얘를 하나 잡아볼게요. 이렇게 하나 잡아놓은 다음에 함수를 이런 식으로 하나 잡겠습니다. 얘를 제가 y꼴 얼마 하면 fx라 줄게요. 이렇게 잡아놨어요. t보다 크나 같은 것을 만족하는 x 좌표 중에서 제일 큰 놈을 gt라고 했으니까 제가 이런 데다가 t를 하나 써놓을 거죠. 그러면 t보다 크나 같은, t보다 크나 같은 그 중에서 가장 큰 x 좌표를 찾으시면 되니까 이쪽 자리가 gt가 됩니다. 맞죠? 제일 큰 놈을 gt로 줬으니까. 그런데 t를 움직여가지고 좀 더 위로 올려서 이렇게 잡아내시게 되면 순간적으로 제일 큰 놈 바로 얘죠. gt 이렇게 잡힙니다. gt 나왔죠. 그런데 t를 조금 더 위쪽으로 보내버리면 이렇게 잡아내시면 잡히는 gt는 이쪽 편에 gt가 잡히겠죠. 얘보다 이거보다 더 큰 놈이니까 더 큰 거나 같으니까 이쪽부터 이만큼만 잡힐 거고 제일 큰 x 좌표는 바로 얘가 되니까 얘가 gt가 되는 거죠. 자, 지금도 이 느낌을 보시면 자,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그래프인데 t라는 놈을 자꾸 움직이니까 t 집어넣으면 gt 나오고 여기도 t 넣으니까 gt 나오고 이쪽에 t 넣어도 약간 gt 나오는 느낌처럼 살짝 역함수의 느낌이 있죠. 사실 이 gt라는 놈을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fgt가 다 t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표현 자체는 역함수와 전혀 상관이 없는 표현이지만 약간 역함수의 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필?
느낌. 야, 순간 제가 말하는 순간 놀랐는데 역함수의 느낌이 나는 거죠. 아, Y축 방향에서 T라는 선을 꺼가지고 그래프와 만나는 점의 X좌표에 가는 이야기들은 다 역함수하고 뭐하다? 관련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아, 어떤 거냐 하면 Y꼴 T라는 놈하고 다시 Y꼴만 하면 fx 한 번 더 쓰면 fx가 T가 되는 어떤 놈들에 관해서 이런 X에 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 X들은 모두 다 역함수에 관련이 돼 있다 라고 보셔도 전혀 무관 없는 것 중에 한 개죠. 자, 이 녀석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면 지금 보시면 T라는 놈을 집어넣으니까 여기가 GT고 여기다 T라는 놈 이것도 어차피 GT란 말이에요. 자, 그럼 내가 T가 이렇게 쭉 가고 있으니까 이쪽에 Y축이니까 시선 자체를 Y축상에서 T가 움직인다고 보시게 되면 약간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와서 이게 점이 하나 찍히고 이쪽 편에서 빵꾸뽕을 가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GT의 그래프예요. 지금 아마 화면상으로 볼 때는 전혀 와닿지 않는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올라왔다가 갑자기 떨어지고 올라가고 있는 건데 T를 대입하면 GT, 또 대입하면 GT, 또 대입하면 GT. 자, 제가 이쪽에다가 조금 작지만 하나 더 그린다면 실제로 그림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잡아내시고 이쪽을 GT라고 잡아내시고 얘를 T라고 잡아내고 화면이 벌써 여기까지 왔지 싶은데 이 점 좌표를 제가 T1이라 줄게요. 여기를 제가 T1이라 줄게요. T1이라 주게 되면 그림은 어떻게 생냐 그러면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가 칠해질 것이고 요만큼 되면 여기가 T1입니다. 그리고 T1보다 더 크게 됐을 때는 밑에 쪽에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가는 형태인 거죠. 자, 다시 이쪽 그림에서 T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제가 이쪽 방향으로 움직여서 이렇게 T가 올라가요. T 대입하면 GT, T 대입하면 GT, T 대입하면 GT. 그냥 이쪽에서 바라보는 하나의 함수 값들이 찍히는 거니까 역함수의 느낌이 나는 거죠. 역함수의 느낌이 나는 상태인데 실제로 이거를 그림을 그려주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중에 한 개죠. 그래서 표현 자체는 역함수의 표현 같지는 않지만 실제로 문제를 풀다 보면 역함수의 느낌처럼 느껴지는 거고 마지막에 묻는 질문은 진짜 실제 마지막에 묻는 질문은 없지만 보통 이 녀석들의 미분 계수나 어떤 미분 값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도 사실은 역함수하고 관련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내용이 좀 길어져가지고 점심시간부터 이제 역함수에 관한 얘기들을 제가 쭉 했는데 이제 뒤쪽에 문제들이 나오니까 한번 줄줄줄 한번 풀어보죠. 일단은 칠판을 지우겠습니다. 칠판을 지우고 자, 뒤쪽에 이제 1번부터 풀 것이냐 뒤에서부터 올 것이냐 좀 생각을 했는데 일단 이 부분 역함수에 관련된 기출 문제부터 살짝 한번 살펴보고 다시 앞쪽으로 올게요. 자, 교재에 보시면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죠. 2016학년도 수능 B형 21번 45% 상당히 높아요. 21번 문제인데 정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요즘에 21번이 45%까지 나오지 않죠. 하지만 이 문제는 약간 함정이 있습니다. 문제의 전체적인 모양 자체가 그렇게 센 문제가 아니에요.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약간 좀 될 듯한 느낌을 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형태의 문제. 오늘은 말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원래 말이 잘 되지는 않지만 오늘은 더욱더 버벅대고 있네요. 문제 자체가 좀 할만해요. 좀 할 것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막 도전을 하는 거죠. 그 대신에 정답률은 높았지만 시간이 많이 뺏겨버렸어요. 시간이 많이 뺏겨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21번을 풀고 나면 사람이 너무 기쁩니다. 기쁜 나머지 22번을 너무 급하게 풀어버린 거죠. 그래서 22번을 틀린 친구들이 조금 있었어요. 물론 대부분 다 맞췄겠지만 생각보다 21번을 맞춰나면 아싸 하면서 순간적으로 맞추니까 너무 기분 좋잖아요. 내가 21번을 맞추다니 이럴 수가. 순간 20번은 확. 근데 22번 같은 거는 틀려놓으면 검산이 안 돼서 집에 와서 채점을 하다가 잠시 뭔가 멈추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항상 얘기하는데 수능 문제는 30개를 준비하러 가는 겁니다. 3가지를 준비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3문제를 풀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30개 전체 다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거. 그거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자, 말이 좀 길었는데 일단은 문제 자체가 좀 많이 봤을 만한 문제 중에 형태고 아마 이제 답도 배우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0부터 t가 41 사이인데 실수 t에 대해서 곡선이 y꼴 t하고 만나는 그러니까 y꼴 t하고 만나는 벌써 역함수 느낌이에요. 그런데 x 좌표 중에 가장 큰 점의 좌표를 ft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점의 좌표를 GT라고 하자. 이때 HT가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얘를 미분한 거에 대해서 값을 구하라 라고 준 거고, 자 그럼 일단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y라는 함수 자체가 주어지기를 x의 3승에다가 플러스 2 얼마 하면 x의 제곱에 15 얼마 하면 x에다가 플러스 5로 적어놨어요. 근데 y라는 t, y꼴 t, 자 y꼴 t라는 놈하고 만난 점 좌표가 몇 개나 하니까 문제에서 3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3점 중에 이렇게 했으니까 과감하게 그냥 그래프 그려 놓으시고 3점에서 만날 것이다. 그냥 t라고 쓰시면 되죠. 이때 가장 큰 점의 좌표를 ft라고 주자. 이젠 좀 익숙한 그림이 되겠죠. 가장 작은 점의 좌표를 하면 gt라고 주자. 이렇게 해놨고, 이 녀석은 그냥 large fx라 쓸게요. large fx. small fx 쓰고 싶은데 서로 공통적으로 쓰이니까. 이때 ht라는 놈 자체를 언제 정하면 t에다가 ft에다가 얼마 하면 빼기 gt라고 주는 상황이고, 이때 미분하셔서 5를 대입하기를 요구한 것 중에 한 개잖아요. 근데 당장 봐도 이 값이 뭔지 살짝 느껴져요. 뭐냐 하면 ft 빼기 gt니까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하게 되면 아 요만큼 길입니다. 끝내는 y꼴 t를 만족시키는 x좌표 제일 큰 놈과 제일 작은 놈의 그 녀석의 차이를 쓴 거죠. 그냥 빼니까 그냥 뭐 큰 거 작은 거 뺐으니까 제가 차라고 얘기할게요. 그리고 t를 곱해놓은 상황인데 문제에서 미분해서 5를 대입하라니까 미분하죠. h't 하시니까 여전히 좌표에 차이가 나옵니다. 큰 놈에서 작은 걸 빼시고 더하기 그 다음에 t라고 주시고 안 놈은 f't에다가 빼기를 하면 g't 이렇게 적힌 것 중에 한 개죠. 아, 이 녀석의 미분 계수, 이 녀석의 미분 계수. 앞쪽에서 배운 내용이 그대로 쓰여있는 문제라서 아 그냥 역수하면 되겠구나. 그냥 역수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문제에서 주기를 h' 얼마 하면 5라고 줬으니까 f5 빼기 g5 다시 5라고 쓰시고 f'5에다가 빼기 얼마 하면 g'5다. 이래 된 것 중에 한 개죠. 근데 5가 되는 순간을 물어봤으니 이쪽 자리를 5라고 쓰시면 되고, 제가 말을 조금 빨리 할게요.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그 당시에는 어렵지 몰라도 지금은 조금 살짝 평이해져 버렸죠. 워낙 이론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얘가 5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x의 3승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15 x 플러스 5가 뭐가 될 때? 5가 될 때 약분시키면 되죠. 그래서 얘를 이제 이 방정식을 풀어주시게 되면 이 점 좌표를 막 하면 빵이 나오고, 뒤쪽에 놈이 제가 이걸 풀어놓은 게 있을걸요. 아, 여기가 마이너스 5네요. 이쪽 자리가 마이너스 5고, 그 다음에 이쪽에 얼마 하면 3이 나옵니다. 어차피 이 방정식 푸는 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그러면 끝내는 얘가 마이너스 5고, 얘가 3이 나오니까, F5였으니까, F5. 얘가 5일 때, 얘가 5잖아요. F5가 3이고, G5가 마이너스 5니까, 서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하니까 8 더하기 5 쓰시고 난 다음에, 이거는 뭐죠? F' 뭐죠? 아, 이쪽에서 이 녀석을 미분했을 때 5를 대입한 거니까 끝내는 초록색 갑시다. 이 녀석의 기울기를 뭐 하신 거다? 뒤집은 거죠. 이 녀석의 기울기를 뭐 한 거다? 뒤집은 거죠. 어차피 역함수 관계 있으니까 조금 이쁘게 쓰자면 F 얼마 하면 프라임에 F 얼마 하면 5 분의 얼마 하면 1 이렇게 쓴 거죠. 아, 이쪽 관점, 라지 fx 관점에서 3일 때의 미분계수를 구하고 난 다음에 뭐 하면 된다? 역수시키면 되고, 여전히 같은 방법으로 이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난 다음에 역수시키시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쓰시면 되고, f 프라임 얼마 하면 g5 분의 얼마 하면 1 이렇게 되는 것 중에 한 개고, 이 값이 얼마냐? 그러니까 얘가 3이다. 이 값이 얼마나 하면 마이너스 5다. 계산은 여러분들 하시면 될 것 같고, 쭉 다 계산하니까 답은 조금 귀찮네요. 12분의 97 이렇게 답이 나오겠다. 자, 문제 자체가 지금은 뭐 아까 제가 중반부에 말한 대로 세지 않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연도속 2016학년도 2015년이죠. 그 당시 2015년 11월 달에 21번 문제는 약간 셌다 이거예요. 하지만 지금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론적이나 어떤 배경을 보고 나니까 조금 단순해진 것 중에 한 개죠. 우리가 한 가지만 챙겨야 될 것은 뭐냐 그러니까 Y쪽에서 T라는 놈을 그었을 때 그래프와 만나는 점좌표들의 X좌표들에 관한 이야기는
역함수와 관련돼 있다. 그것만 하나 더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번 문제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지금 순간 아마 화면이 살짝 끊겼지 싶은데 시간을 좀 줄이려고 이제 지우는 시간을 싹 없애버렸는데 1번 문제부터 풀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이 시간이라는 한계성이 있다 보니까 1번 말고 2번 먼저 갔다가 다음 시간에 1번 문제에서 또 다시 가도록 할게요. 1번을 풀고 2번을 풀려니까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이 시간, 이렇게 많은 시간조차 어떻게 보면 되게 아까운 시간인데 일단 2번을 보겠습니다. 자, 익숙하십니다. 작년입니다. 작년 2018년 10월 교육청 수학 가형 21번입니다. 작년 10월 교육청에 나왔던 21번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답률은 25%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생각보다 많이 틀렸습니다. 아까보다는 훨씬 더 확 떨어진 것 중에 한 개죠. 자, 어떤 문제냐 그러니까 함수 fx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함수 자체가 많이 놀라웠어요. 분모의 2차인데 다음에 분자의 3차가 나왔습니다. 2차분의 3차라 사실 분자의 차수가 더 높은 케이스들의 함수들을 수능에 잘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했는 걸 보고 일단 놀랬습니다. 낼 게 없었나? 왜 저 함수를 선택해야 됐을까? 바빴나? 하여튼 등등 여러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곡선 y꼴 fx하고 y꼴 f 역함수 x가 만나는 점의 x좌표 중 가장 작은 값을 알파, 가장 큰 값을 베타라고 하자. 이때 갑작스럽게 함수의 모양이 아주 묘합니다. 그냥 팽이동 느낌이긴 하죠. 팽이동이네요, 팽이동. f에다가 x-2 베타 플러스 2알파, x축으로 2 베타만큼, y축으로 2 알파만큼의 이동한 함수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f' 베타의 값이 g2에다가 2에다가 g' 알파일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라. 일단은 21번답게 뭔가 좀 있는 것처럼 적혀 있는데 자, 일단 이 문제에서 첫 번째 봐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여기 나오는 이 녀석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차피 화면 보고 계시면 이 부분에 살짝 네모 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만들어낼까요? 여기까지 와야 돼요. 만나는 점까지 와야 돼요. 만나는 점의 x좌표 여기까지 오도록 할까요? 자, y꼴 fx와 f 역함수 x가 만나는 점 x좌표 했는데 일단 얘부터 시작을 하죠. 일단 제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제가 TB라고 쓰겠습니다. 제가 TB라고 쓰고 난 다음에 fx하고 f 역함수 x가 만나는 x 좌표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자, 일단 얘는 이 식이랑 동일하네요. fx 해서 얘가 어차피 x 된다. 이 녀석이랑 같은 식입니다. 얘랑 같다. 어차피 양쪽에 f를 하면 되니까. 자,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하고의 교점. 일단은 제일 먼저 생각 드는 것이 역함수하고 교점 y꼴 x 대치니까 y꼴 x에서 만나는 게 아닌가 라고 일단 사고를 하시는데 틀린 사고는 아닙니다. 틀린 사고는 아닙니다. 만약에 첫 번째 1번 fx가 증가함수다. 얘가 증가함수예요. 얘가 증가함수인 상황에서 fa하고 f 역함수 a가 서로 같다 라고 했을 때 이거는 무조건 참말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fa가 a다. 이건 당연하죠. 이건 뭐 조금만 생각해 보셔도 그냥 당연히 증가나 함수인데 역함수와의 교점이 생긴다면 y꼴 xy의 교점이겠죠. y꼴 xy의 교점인 거잖아요. 아, 그러면 끝내는 뭐냐? 증가함수일 때는 역함수의 교점이라고 하는 것은 fx하고 누구하고 x하고 가지고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아, 증가함수일 때는 역함수하고 y꼴 x, 역함수랍니다. 죄송합니다. fx하고 x와의 교점을 찾으시면 되는데 이 문제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걸로 가죠. 2번입니다. 만약에 fx가 감소함수다. 얘가 만약에 감소함수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똑같은 조건을 줄게요. fa하고 f 역함수 a가 서로 같다 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는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이게 약간 애매해지는 거죠.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이거예요.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이거예요.
이게 항상 칠판에 쓰다 보면 자꾸 밑으로 내려가는데 제가 간단한 예를 한번 줘볼게요. 간단한 예를 한번 줘볼게요. 어떤 그래프를 그릴 거냐 그러니까 자 밑에 쪽에 화면이 자 잘 보이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런 점을 하나 잡고 제가 0,1을 잡을게요. 다음에 이게 점을 하나 잡고 난 다음에 제가 1,0를 잡아요. 지금부터 0,1과 1,0를 지나가는 감소함수를 하나 그릴 생각입니다. 감소함수를 그리는데 그림 자체를 약간 얍삽하게 이런 식으로 제가 그릴게요.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얘를 y=fx라고 지칭을 하자. 그러면 이 그래프의 역함수를 찾기 위해서 y=x 당연히 뭐 하시면 돼요? 대칭을 시키는데 일단 이 점에 하나 잡히죠. 그러면 역함수의 그래프는 얘를 뭐 하시면 된다? 뒤집어 주시면 되잖아요. y=x의 대칭을 하시면 되는데 이 점의 변화는 없습니다. 이 점의 변화는 없어요. 그러면 원함수하고 역함수가 서로 만나 서로 같다면 이거 만족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건데 핵심은 거기 있는 게 아니죠. 이 점의 변화는 없는데 이 점과 이 점 되게 재밌는 것이 1,0하고 0,1은 y=x에 대한 대칭이에요. y=x에 대한 대칭이니까 이렇게 되는 대칭이 되는 상황이죠. 여기가 수직이 되고 여기가 대칭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 말 자체는 역함수의 그래프라는 것도 지금 일단 그리기 좀 애매한데 역함수의 그래프도 이 두 점을 무조건 지나가야 돼요. 이 두 개의 점이 y=x에 대한 대칭이 되니까 또는 이 직선이라는 놈 자체가 y=x에 y좌표 보니까 세모라 쓸게요. 여기 직선 위에 이 기울기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이 기울기 마이너스 1은 직선 위에 두 개 점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은 이 두 개의 점은 필기가 좀 되게 애매한데 이 두 점 이쪽으로 당길까요? 아 이걸 A 주죠. 이걸 B로 주죠. 이거 C로 줍시다. 그러면 끝내는 A하고 B하고 C라는 이 점좌표는 모두 다 fx 위에도 있고 f 역함수 x에도 위에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 중에 한 개죠. 그럼 제가 이 식으로 그대로 써봅시다. f 얼마 하면 제로라고 하시되면 얘는 어차피 1이고 다음에 f1을 넣으면 얘는 어차피 0이에요. 그럼 얘를 역함수 치면 f 역함수 1값을만 하면 제로가 되고 f 역함수 제로가 돼버리면 얼마나 하면 얘는 1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태가 벌어졌냐? 얘하고 얘를 보죠. 뭐가 나냐 그러니까 f0랑 f 역함수 제로가 서로 같다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하지만 결과는 1이에요. 이게 제로니까 이게 제로가 아니라는 거죠.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기존에 알고 있던 상식들 중에서 뭐 역함수니까 당연히 y=x하고 만나지 않겠냐. 그러면 당연히 역함수에 a 넣고 원래함수에 a 넣으면 당연히 a,a를 지나세요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당연히 지금 서로 같다고 돼 있지만 이게 0이 아닙니다. 그럼 이 문장 자체는 뭐가 되냐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참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감소함수가 될 때는 이 조건을 만족한다고 해서 반드시 a,a를 지난다. 물론 지나는 점도 존재는 하겠지만 지나가지 않는 점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 점들은 어떤 점이야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해졌는데 이게 너무 얇죠. 이게 좀 진하게 y=x 플러스 세모 y=x 이 세모는 변할 거니까 여기에 한마디로 y=x의 대칭이 되는 점들이 존재해버리면 그 점들은 원래 함수에도 있고 역함수에도 뭐이다 존재한다는 소리인 거죠. 이 부분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럼 이 두 개의 문장이 주고자 하는 결론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래 봐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의 첫 시작처럼 시작이 그랬잖아요. y=fx하고 역함수가 만나는 점의 x 좌표에 얘기니까 일단 시작을 원함수하고 역함수하고 만난다 라고 시작했잖아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될까요? 일단은 증감지 감소인지를 따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스토리가 나왔을 때 머릿속에 생각하기를 이 fx라는 놈이 증인지 감인지부터 일단은 판단을 하고 문제를 푸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요 부분에 관해서는 반드시 꼭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라겠고 지금 요 정도까지밖에 못했는데 5분밖에 안 남았다 하네요. 큰일 났습니다. 계속 문제를 보도록 하죠. 그러면
만나는 점의 x 좌표 중 가장 작은 값을 알파, 가장 큰 값을 베타라고 하자. 이때 밑에 뭐 나온 것 중에 한 개인데, 그럼 이제 요 부분 살짝 지울게요. 요 부분을 지우고 함수를 살짝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잡아내시고 좀 지웁시다. 그러면 함수가 어떤 함수가 나와있냐 그러니까 지금 주어지기를 fx라는 놈 자체가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1, 그 다음에 얼마 하면 마이너스 k 얼마 하면 x 얼마 하면 3승이나 나와 있어요. 자, 역함수의 교점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직인지 감인지 보셔야 되는데 조금 감각이 있는 친구 같으면 벌써부터 감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죠 사실은. 이렇게 잡아내시면 이게 이제 기함수예요. 원점 대칭이죠. 얘가 기함수예요. 기함수. 얘가 기함수인데 이 k 값은 문제에서 뭐라 했죠? 1보다 큰 얘 양수예요. 양수예요. 이래 돼 있죠. 얘가 기함수고 얘가 1보다 큰 양수입니다. 이때 x라는 놈이 무한대를 보내버리면 fx는 이게 차수가 더 낮잖아요. 이거 그러면 무한대면 무한대인데 이게 더 2차이고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네요. 그러면 결론 떨어졌죠. 이 fx는 감소함수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감소함수구나. 근데 감소함수인데 얘가 원점 대칭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저 녀석의 그래프란 모양 자체가 여기서 또 봐야 되는 것이 여기 보면 x3승이 있어요. 빵, 빵, 빵. 빵을 3번 대봐주십니다. 빵, 빵, 빵이잖아요. 그러면 3중근이고 여기서 그러면 3중근을 가지는 그래프니까 변곡일 겁니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생기는 그래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y 빼기 x라는 놈을 선을 싹 그려주시면 되는 거 맞죠? 이렇게 생겼으니까 어차피 원점 대칭이니까 이렇게 만들어내고 나니까 얘를 얼마 하면 y 얼마 하면 빼기 x 이래 잡아내니 이쪽 편 얼마 하면 알파 이쪽 편 얼마 하면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이쪽 편 얼마 하면 베타 이쪽 편 얼마 하면 마이너스 베타. 자, 제가 일단은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몇 점에서 만난지는 사실은 몰랐는데 어쨌든 간에 제일 작은 놈과 제일 큰 놈을 잡았다고 칩시다. 어차피 걔들 또한 원점이 대칭이 될 거니까 그냥 마이너스 알파까지 쓰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고 확인차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것은 x의 제곱에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k에다가 x의 얼마 하면 3승이라는 놈이 얘가 뭐가 되니까 마이너스 x랑 서로 만난다. 그러면 이거 사라지고 사라질 거니까 나오기를 k에다가 x 얼마 하면 3승이라는 놈 자체가 x의 3승에다가 더하기를 하면 x고 일단은 0은 알고 있죠. 그냥 약분시켜도 되는데 그런데 이쁘게 씁시다. 그러면 k-1 얼마 하면 x의 제곱에다가 다시 마이너스 1 0 실제로 만나는 점 좌표가 x 이퀄 0도 있고 x라는 놈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 하면 k-1분의 0 하면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냥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얘기를 했길래 어차피 대칭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그림을 그려놓은 거고 실제로 더 만날지 안 만날지는 실제로 제가 판단을 하는 게 맞죠.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준비는 다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구나. 그리고 이게 왠지 결정적인 요인을 할 것 같은데 이제 문제에 주어져 있는 것이 y 꼴 f에다가 이때 나오기를 x에다가 마이너스 2베타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 하면 2알파. 제가 자꾸 시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얼만큼? 자, 이제 거의 없는데 아마 오늘도 약간 배속은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문제는 풀이가 한 2가지 정도 되는데 오늘 첫 번째 풀이는 일단 마무리 지을게요. 좀 빨리빨리 해도 항상 부족하네요. 묘합니다. 묘해. 이 녀석의 역함수 이 녀석의 역함수를 gx라고 하자. gx라고 하자. 그러고 난 다음에 조건 자체가 주어진 것이 f'베타로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적힌 것이 2에다가 다시 g'알파 이렇게 적혀 있는 식이다. 일단 첫 번째 봐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자, 지금 보시면 이런 함수예요. 함수가 기존 알고 있던 fx 모양이 아니고 x 빼기 2알파 뭐에다가 플러스 2베타인데 약간 합성 함수 같다. 물론 배이동했지만 합성 함수 같다는 느낌. 그러면 일단 느낌이 그거네요. 합성 함수. 오늘 쓸 게 상당히 많아요. 합성 함수의 역함수. 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합성 함수의 역함수에 관한 이야기 중에 한 개인데
합성함수, 역함수가 나왔을 때 또다시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할 게 너무 많네요. 자, 1번, 2번 제가 두 가지를 제시할 텐데 자, 시간이 지금 난리 났다고 그러네요. 1번 어딘데 f에다가 얼마 하면 gx 하면 x 합성하면 x다. 일단 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직접 구하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진짜 시간상 일단 요 녀석에 가는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합성함수의 역함수 문제가 나오면 대처하는 방법은 가장 많이 하시는 것이 역함수라고 했으니까 합성하면 x가 된다. 그걸 가장 많이 쓰시거든요. 맞습니다. 그거 많이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도 조금 더 다른 해법도 있습니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조금 더 편할 수도 있는 해법도 있습니다. 이 녀석은 제가 다음 시간에 제가 손대기로 하고 얘 가지고 갈게요. 그럼 이제 문제 어떻게 해야 되니까 합성을 하죠. f에다 얼마 하면 gx 빼기 얼마 하면 2베타 플러스 2알파 합성합성이 얼마 하면 x. 어차피 미분 꼴중에 나오니까 f 얼마 하면 프라임에 gx에다가 빼기 2베타 미분하시면 g 프라임 x 이꼴 얼마 하면 x. 이래 된 것 중에 하나. 자, 문제될 필요한 건 이 자리에다가 뭘 넣으면 알파를 나왔으니까 노란색으로 쓸게요. f 프라임 얼마 하면 g 알파 빼기 2베타 다시 g 프라임 알파 이꼴 얼마 하면 이거 x 아니죠? 1이네요. 말 너무 빨리 했습니다. 여기까지 나와 있죠. 그럼 이제 g 알파 값을 찾으시면 되는 거니까 알파라는 놈 자체는 뭐가 알파인 거죠? 이 녀석이 알파 될 때 어디 갔어요? 이 함수. 얘가 알파가 될 때를 찾는 거니까 f에다가 x-2베타 플러스 2알파 역함수에서 알파를 넣었으니 얘가 알파 될 때를 찾자. 그러면 f에다가 x-2베타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알파. 얘가 마이너스 알파가 되려고 하니까 이쪽 자리가 문제에서 주어지기를 저쪽에 마이너스 알파죠. 아, 그러면 x-2베타라는 놈 자체가 그래프 그린 대로 가시면 얘가 알파가 될 것이고 x의 값은 2베타 더하기 알파인데 이때 알파라는 놈을 마이너스 베타라 줬단 말이에요. 아까. 그럼 얘가 누구다? 베타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좀 시간이 난리 났을 겁니다. 일단은 갈게요. 이때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끝내는 베타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베타에다가 곱하기 g 프라임 알파 이꼴 1 이렇게 나옵니다. 바빠졌죠? 그런데 이것도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것이 어차피 함수가 기함수였어요. 미분하면 우함수가 될 거니까 그러면 결론 자체가 g 프라임 알파 그대로 쓸게요. f 프라임 베타라고 그냥 쓰시면 되고 f 프라임 그냥 베타라고 쓰시면 되고 g 프라임 알파는 이게 조건이 있었죠. 2분의 얼마 하면 f 프라임 베타 얘가 어차피 1. 그러면 결론 내면 f 프라임 베타의 제곱이 2가 되는데 f 프라임 베타의 값은 루트 2다.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에 k 값을 찾으셔야 되는데 이 아까 베타 값 정해놓은 게 있었죠. f 프라임이 얼마 하면 루트에다가 k-1분의 얼마 1 하셔가지고 루트 2가 되는 k 값을 찾으시면 돼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더 이상은 제가 지금 손대기 되게 애매한데 끝부분을 좀 빨리 달렸어요. 하지만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도록 하는데 일단 아까 첫 번째 체크했던 거 역함수하고 원래함수가 똑같다. A에서 똑같다고 했을 때 반드시 A,A를 지난 것이 아니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합성함수가 역함수, 합성함수 역함수가 나왔을 때는 지금 방금 제가 직접 대입해가지고 계산을 했죠. 일단은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쓰시면 돼요. 그런데 나머지 것도 하나 있다. 직접 구하기도.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더 한 번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뒤쪽에 답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시기로 하고 이 시간 조절을 항상 좀 잘 해줘야 되는데 마음 같지 않네요. 아마 좀 배속으로 나올 것 같은데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끝까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침부터 방송 온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